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아니 55페이지라네. 자, 우리 58페이지죠.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봅니다. 우리 요약집 58페이지 보시면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고요. 납세지를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희한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정답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깔려서 잘 나와요. 그래서 10번이면 한 뭐 대여섯 번은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당연히 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죠.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주소지 아니라는 거,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이렇게 바꿔서 몇 번 나왔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지적재산권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 예외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지적재산권, 무채산권 중에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권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납세지를 주소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자, 그랬을 때는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 등기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기 포인트죠,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데 각각의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그럼 틀리죠? 그리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 처음,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바꾸면. 그래서 요거는 일단 4번 같은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은행에서 한 50억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한다. 50억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서울시에 있는 A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뭐 B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 인천광역시에 있는 C부동산 담보로 정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얘네들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액 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주담권의 등기 등록이 있어서 얘네들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기소가 소재하는 그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소재지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C부동산에 소재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처음 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경기도에 등록해서 납부하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처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만 포인트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헷갈려요. 납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그죠? 취득 물건 소재지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잘 몰라요. 납세지 헷갈려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소재지로 안 분합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한 곳에 올바하지 않고 소재별로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 분계산하냐? 시가 손익비로 나눠요?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 손익비로 안 분계산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고.
그 등기소가 소재난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납세지 요거 불분명할 때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을 때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자, 신고 납부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요. 자,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청에 접수한 날까지 말합니다. 상속증여 포함이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달리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냥 등기소 갈 때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돈 뗄까 봐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 등록일생 기간을 정할 필요 없이 등록관청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등기소 올 때 지자체에 내고 등록일세를 내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증여 포함인데 시험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읽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근데 기간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요.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던데 등록 후 과세 대상, 충 대상이 된 경우, 또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요. 자, 요거 이런 경우 취득세도 나오죠. 이거 자, 그런 경우에 등록 후 과세 대상, 충 대상이 됐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첫 번째 조건이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62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자,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취득한 날이 아니라 등록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역시 60일 이내. 자, 요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표준세율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자, 2번. 포함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 아니고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 없이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록 후 과세충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62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가지 포인트 딱 확인합니다. 가산세 제외입니다. 이거 포함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납부 기간 비교를 보시면 항상 헷갈리지 말고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랬을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로 증여로 취득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어. 그럴 때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거. 자, 취득세에서 증여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취득일로부터 아니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고.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6개월이고요. 외국에 주술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 근데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추가 신고 납부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충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이 요거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하는 거 똑같고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의제도요. 납세지처럼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한 2번, 또 그냥 깔려 나온 적도 있고 여러 번. 자, 그래서 신고 의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해당할 때는 추가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신고할 자가 등록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징수한다 또는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요. 취득세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등록면허세에서는 2번 나왔습니다. 각각 한 번씩. 자,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꿔서 나오면 없다고 바꾸어서 나올 거라는데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있다는 거.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의 장부에 따라서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줘야 돼요? 납세무자한테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 즉시,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도 각각 한 번씩 나왔는데 하여튼 있다, 즉시,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통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이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보통징수로 이제 징수가 되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니까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과산세, 그리고 납부지 않은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요거 잠깐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40, 20, 10%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예요.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 않은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의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1일 0.02%입니다. 지방세. 근데 지방세는 최대 한도 규정이 있죠?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가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 관세에 와서 등기등록은 하고 사라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그랬죠? 누가요? 전우치와 친구들, 율도교선 도사들이나 부적 딱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관하에 있는 서책에 있는 글씨를 지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와는 취득세처럼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기한후 신고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신고기한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록 등에 대한 특별징수 의무자가 미납부, 부족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는 특허청장이나 저작권 등록의 관세장이 이렇게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산세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얘네들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허청장이나 저작권 등록 관서의 장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다고 해서 나왔었고 없다는 거. 취득세, 우리가 특별징수는 조세 총론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거 설명드렸었냐면 우리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럴 때 특별징수요, 취득세는 특별징수라는 경우 없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특별징수라는 경우 없고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에서 이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가산세 적용은 없다는 거. 가산세 규정 적용은 없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조세 총론에서 한번 적어드린 것 같은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 적용 없다는 거.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자, 그리고 미납부의 통보는요, 요거는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였습니다. 취득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등기등록 관세 장은요, 뒤늦게 이제 등기등록한 후에 취득세나 등록면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납부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요. 이 사람 취득세 안 냈었네? 등록면세 안 냈었네? 또는 덜 냈었네? 뒤늦게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지자체장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명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세도 그렇고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냥 깔려 나옵니다, 대개는. 자, 그래서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돼요. 등록면세가 20%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별세가 감면세계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34회 때 독립포함제로 나왔어요. 독립포함제로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독립포함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등의 등록은 뭐 당연합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당연히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이요. 34회 때 이게 정답증명이었는데 등록면세 비과세 되는 것이다,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해야죠? 이건 당연히 우리도 부과합니다.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면 우리도 과세. 기타 등록이요.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요 법률 명칭을 잘 기억해요. 이 법률 명칭이 생략돼서 안 나오니까 채무자 회색 및 파산은 법률상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비과세인데 이 법률 명칭이 생략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법률 명칭을 꼭 기억합니다.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등록물세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구역 바뀌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가 지가 고치거나, 아니면 지번을 잘못 적었다가 지번 잘못 적었네 고치거나,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경 등록 비과세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자,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요, 이건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합니다. 중과경세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 중과경세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뭐하고? 비과세고요. 이렇게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들을 봤고요. 자,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하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3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거.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O, X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잘 모르겠으면.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지정분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물세 원래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거 틀렸습니다. 물론 단 그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었어야 되고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할부금융업은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사업은 시설업, 자,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은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죠.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 그래서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죠.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등록물세보다 비과세입니다. 등록물세, 재산세, 비과세.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 다음에 재산권기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물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등록물세는 누가 납부의무자예요? 명의자예요. 지자체상은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우리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도 봤고요. 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콕 줄제상 문제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자인 4번입니다. 고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6억 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분들은 이거 연습했었는데 여러분들요. 전세권 설정 등기 했습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6억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요.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뭐로 합니까?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이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 얼마? 3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이. 표준세율은 전세 보증금이 1천분의 8이다 하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소유권 이해 권리는 1천분의 2입니다. 0.2%.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0.1%입니다. 납부세액은 6천이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 3억에다가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무조건 0.2%입니다. 그러니까 3억에 0.2%니까 얼마냐? 이거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이제 직접 해보시면 돼요.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 원 틀렸고 60만 원이고 납세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권자.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는 지금 고자 개인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이렇게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자,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고 부동산 소유자는 얘가 을이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전세권자죠. 그래서 을이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전세권자로서 납세무자가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자, 납세지는 주소지다. 지방세는 당연히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셨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물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그런 문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납세지 잘 나오는데요. 하여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신고납부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등록물세는 원칙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지. 기간 원칙 없습니다. 상속 중에 포함해서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이 등록물세 부과 대상이 됐다. 추가 신고납부네요. 등록 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충 대상이 됐다. 자, 60일. 자,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여긴 가산세 제외가 없고 신고납부가 난다. 비과세했다 과세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 3번이 정답입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추가 신고납부가 안 나오면 포인트 딱 확인합니다. 맞고. 4번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납부라면, 자 그러면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납부했어요. 신고기한이 원칙 없지만 신고기한인 걸 상정해서, 자 신고 안 했어도 납부를 했다 그러면 영수증 갖고 왔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된 등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에 관한 등기소의 신고납부. 여러분 등기소의 신고납부예요?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과세 주체가 도, 구도잖아요. 지자체의 신고납부해야지.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소에는 등록면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지고 가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는 조세 아니에요. 수수료 사용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수수료나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 없는 게 특징인데, 수수료는 이런 거 돈 내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면 등기를 대행해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소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는 거지 등록면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지자체 내야죠, 지자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좋습니다. 등록면세, 비과세가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세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교를 보시면 먼저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입니다. 자, 과세 주체,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광도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줘야 되죠. 구세고 도세입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세는 등기등이라는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예,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려주고요. 자, 납세분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가 취득세 납세분 성립 시기가 되죠.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면세는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취득세는 원칙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세는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과세 비중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결정 차이점. 물론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기도 하고, 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의 경우가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하기도 합니다. 세율은 생략하고, 지목 변경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요, 소지 지목 변경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럴 때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다만 제가 생략한 건데, 원칙은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에 고라는데, 다만 지목변경은 그냥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1억이었는데 개인 갑이 밭에서, 그 사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갑이 지목 변경하는데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다. 그때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잘 모르겠다 시가표준액인데,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5억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을 뺀 얼마?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했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요. 세율은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정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4가지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거 보세요. 여기 사실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에는
옛날에 취득세 비용 2%인데 여기에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았던 거라 여기에는 등기 비용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지목 변경의 경우는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하는데 그때 등록면세는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왜냐? 변경 등기하는 거잖아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라는 거니까 등록면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취득세랑은 달라요. 지목 변경의 경우 사례로 나중에 계산 문제도 사례형 문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자, 신고납부기한 아까 자세히 봤습니다.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가지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남았는데요. 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땡,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취득일에 속하는 만료부터 3개월 땡. 추가 신고납부는 똑같죠.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는 자,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요거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그냥 저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 후 신고하장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액의 80%. 자,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이런 거.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세는 없다는 거. 자기를 전에 드러내자고 아싸리 포탈할 수 없으니까 기한후 신고는 다 허용되고,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이서라.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들이 소액징수 면제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지. 특별징수 되는 경우 취득세 없습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 있다는 거 아까 적어드렸고, 자,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다만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가산세는 적용이 없다. 가산세는 적용이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취득세는 특별징수 이런 거 없습니다. 부가세는 그냥 참고서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교재는 62페이지 펴놓고, 자, 스트레칭 한번 더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던 우리 저기는 왜 안 나오셨어요? 짝 어디 갔어, 언니? 네? 몰라요? 언니가 왜 안 나온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돕고 협력하고, 누가 안 나오고 그러면 왜 안 나왔냐 서로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어디 아프냐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도 해주고 그래야지 서로. 진짜 그냥 서로, 그죠? 여러분들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합격하신 후에는 또 서로 또 공동중개도 하고. 여러분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딱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중에서 안 하더라도 수시로 그 동료,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던 동료가 사무실 개소하거나 어디 일하는 데 소공으로 들어갔던 사무실 개공이 됐든 거기 사무실 놀러 가서 수다 떨면서 정보도 얻고 그래야지. 부동산은 자,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밖에 부동산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적이고, 부동산은 돈 벌어야 돼요. 어차피 중개 수수료로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집을 사고 팔고 하시더라도, 그죠? 집 하나 갖고도 그냥 계속 저 이지를 돌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2년마다 한 번씩 돌면서, 그러면서 돈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공인중개사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소중한 적입니다. 짝이고, 그죠? 여러분들끼리.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그동안 침체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동산 급등 급락. 이걸 제일 싫어해요. 급등 급락하면서 아주 그냥 안 좋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급등할 때는 잠깐 반짝했다가 급락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파리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부를 안 해요. 야, 공인중개사가 뭐하러 하냐? 돈 다 파리 날리고 폐업한다는데,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인원이 확 줄어들면 지금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저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다 서서히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세법적으로는 거래세를 취득세나 양도세는 확 낮춰야 됩니다. 거래세는 확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요. 보유세는 높이고. 그래서 보유세는 여러분들 세금 보유세 많이 낸다고 재산세 많이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래나? 종부세 많이 낸다고? 보유세는 더 올려야 돼요. 자, 원래 조세 정책 목적상 우리가 올려야 되고, 근데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는 더 너무 높아요. 낮춰야 돼요. 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집 많이 있고 100억짜리 125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세금. 자, 그리고 그냥 20몇 평, 30몇 평, 또 지방 외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강남 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종부세 한번 내보라고 하면서 막 눈 부라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인중개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세는 낮추고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아요 지금.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장은 이렇게 거래가 그냥 안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공급도 꾸준히 공급이 되고, 부동산 공급도 꾸준히 돼야 되는데 조금 했다가 그냥 뭐 안 했다가 이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공급되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벌어야지 사람들이 야, 공인중개사 하면 안정적으로 돈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공부도 하고 저희도 돈 벌고 저희도 어깨도 좋고 그냥 그런데 급등했다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팔이 쫙 날려가지고 한 6개월 팔이 날리면 공중에서 사무실 개업했는데 6개월 거래가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럼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산이 70% 정도가 다 예금이나 주식이 아니라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이 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부동산은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갖고, 요번에 세종시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주식시장하고 똑같아. 무슨 거기에 이전한다더라 이러니까 그냥 막 또 막 그냥 올랐다가 아니까 엄청 안 좋았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그러니까 또 엄청 막 올라왔다가 아니 조금 청와대로 가니까 좀 있다가 간다더라 아니면 안 갈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냥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은 이게 야, 안정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다 해야지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벌고 저희들도 돈 버는데 진짜 거래가 활성.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 거래 확 끊겨지 몇 개월 정도 거래 또 없어 봐.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 또 어떻게 하는 말이지. 진짜 세종시에 있는 우리 제자분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또 재미 좀 봤다가 또 반짝 재미 보나 했다가 그동안 계속 죽 썼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 제자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죽 썼잖아. 이제 좀 재려고 했더니 해나보다 했더니 또 침체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우리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교를 봤고요.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 33, 34만 두 문제였지 사실은 계속 그 이전에 세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산세 원래 세 문제씩 나오던 건데 예외적으로 두 문제 나온 거다. 또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작년에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요. 과세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주변에서 야, 공인중개사 뭐 하라냐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차피 부동산 이게 사이클 있고 어차피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지방 이제 소도시 같은 데가 조금 문제가 돼요. 사실은 지방 소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좀 그렇게 가격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하면 그냥 완전히 한동안 오랫동안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수도권은 큰 영향은 없어요. 사실은 좀 사이클이 있다 뿐이지.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하시면 언젠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수수료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지역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를 잘 하니까 그런 걸 갖고서 잘 이제 굴리시고 잘 하시면은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보시면 의미 특징이요. 과세 대상 보시면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은 종합문제로도 잘 나오고 독립화문제로 나오고요. 토지 구분, 토지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이 토지,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토지용 구분이요. 모든 토지,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면적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부과되는데, 직접적으로는 29회 시험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골라라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이제 나올 때가 됐고요. 토지용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올 때가 됐고, 또 요거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납세무자가 누가 될 거냐는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올해는 작년에 제가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독립화 문제보다는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빡세형 문제 같은 거 종합 문제 나올 때 납세무자 잘 나옵니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고.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이 시험에서 세율이 시험에 거의 매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과세표준에 좀 더 방점을 찍었어요. 과세표준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자, 올해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세율보다는 올해는 세율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예상하시면 되고, 과세표준에서 나온다. 아니면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 나오거나,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과세표준은.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 납세 절차는 뭐 단골입니다. 작년에는 35회 시험 때는 여기서 35회 시험 때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35회에는 두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는 뭐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는 뭐 두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 문제든 독립화 문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가끔씩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는데 종합 문제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를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 있죠? 여기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개요 편하게 봅니다. 과세 유치는 시군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 유치가 되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세율 등등 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요 타임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 두 번 시험에 나온 거, 작년에도 나오고 고전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온 거, 정답형으로.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도 그렇고요. 항상.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소유자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이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가격을. 자, 징수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고지서 통해버리고 신고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 고지서 다음에 여러분 여름에 날라오시거든. 집 갖고 계신 분들, 뭐 상가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집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을 때 고지서 통해 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한번 계산해 보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납부기 한내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보통 징수니까 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정됩니다. 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지방세 3% 깔아놓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0.66%. 이 0.6%는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1일 0.02% 곱하기 30이란 게 이게 0.66%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이 0.66% 납부정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그래서 재산세 애들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적용되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뭐?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죠. 또 이 개정 내용 중심으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히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먼저 현황 부과부터 나오네요. 현황 부과. 자, 올해 또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온 것도. 재산세는 원칙 보세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부상 등재하는 것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게 현황부가 원칙이죠. 대장에 이렇게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중요한 거. 공부상 등재한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것도 바꾸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꿔요. 자, 요거 시험에서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나오는데 꼭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봅니다. 법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론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 대상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재산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또 그 과세기는 사용이 일시적이에요. 사용이 일시적이어가지고 공부상 등재론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그래서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이럴 때 이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상업지역의 땅값 비싼 곳에 나대지 상태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5월 달에 상추모를 사다가 쌈 싸먹는 그 상추모를 사다가 상추를 심어놓고 물을 틈틈이 와서 잘 주면 상추가 잘 자라 있겠죠. 과세기는 6월 1일 날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농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기 상추 좀 심어놓고 다 농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등재함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무허가라든가 사용이 일시적이라든가, 그죠? 상추 심어놓고 사용 일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자, 농지로 과세하지 않고 뭐로?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원래는 현황부과잖아요. 원래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는데 실제 현황이 나대지 상태면 나대지로 부과합니다. 세금을. 근데 요일 현재. 근데 반대로 지금 그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 사용 일시적이거나 무허가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로요? 그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그래가지고 나대지로 부과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요걸 바꾸면, 자 보세요. 요걸 바꾸면 뭐라고 바꾸냐?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뭐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의 종류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부여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자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대상 보세요.
먼저 토지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대장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해서 모든 토지 대상입니다. 옛날 시험에 토지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아니에요. 모든 토지입니다. 실질과세형식상 등록되지 않아도 부과가 되죠. 근데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하는데 주택 부속 토지를 왜 제외합니까,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거 자 보시면 주택 그러면 요거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통합해서 평가하고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주택 개별 주택 가격에는 공동주택 가격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가의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이고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하죠.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가의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건물 같은 하나로 해서 통합평가에서 통합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가는 기존에 배운 거예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는 토지 가격만 공시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는 개별 과세합니다.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고 또 토지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고요.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기초과정부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몸개그까지 그냥 시범을 보이려고 시연을 하려다 보니까 요즘에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이게 잘 안 돼. 옛날 어렸을 때처럼. 자, 어떡하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보시면 토지,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무건축물 당연히 포함이죠. 실질과세형식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그런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저 주택은 항상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물 위를 떠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인 항공기 그래서 제외하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좀 이따가 겸용 주택 보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요. 다만 주택 여기 중요한 거 색깔.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매립간쪽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 토지 등 토지 대상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토지 대상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해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보시면 무건축물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포함한다고 이미 바꿔서 나왔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 봅니다. 주택은 주택법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냐하면 주택은 별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주택 분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몇 배 무조건 지방세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자,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10배까지는 주택 분산세상으로 과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법에서는 공동주택과 과세형평을 해서 공동주택에 준해서 뭘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고지서 발부되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그래서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생활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구이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한 가구마다를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인데 잠시 쉬었다가 이 겸용주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